안녕하세요. 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른 매체 통해서는 계속 뵈왔었는데, 제 방에서 뵙는 거는 5일 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찍고, 수목금이 계속 떴어요. 화수목금이 저녁 일정이 있었습니다. 방송도 있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서현이를 월요일 날 하루 봤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다 10시가 넘어가지고, 어제는 신나게 놀러 왔고요. 오늘도 좀 이따가 놀아주러 가야 됩니다. 땀을 내서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이번 주에 느꼈었던 감정, 그리고 있었던 일, 앞으로 이럴 것 같다라는 걸 추측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면 조정이 온다. 요거 느낌 오시는 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보시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플라이언스 고지.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제작자 소속회사, 우리 회사죠. 유한타증권 의견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투자 결정 시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비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 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으니까 예, 항상 얘기 드리죠. 그만큼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사람 없다고. 예,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 얘기 먼저 해드리면서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주 시장을 제가 지난주에도 주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엔터미디어, 메타버스, NFT 대세다. 이거 맞잖아요. 계속 가요. 가고 있는데 지금 의심의 확신으로 목요일 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목요일 날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윗꼬리가 뿅 달면서 확 밀렸죠. 그럼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였는데 크게 음봉이 나고요. 몇 가지 종목들 그리고 펄어비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어요. 물론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시장 조정이라 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38포인트 조정 많이 나왔죠. 인정하는데 기존에 조정 받을 때 이론 좀 강했는데 목요일날 첫 조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호흡을 계속하는 이제 전업투자자인 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이거 스멜이 너무 안 좋다. 이거 그죠? 스멜 좀 제가 전문 용어죠.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좋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은 그날 수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아침에 뉴스단이 너무 메타버스, 너무 엔터 미디어 좋다로 도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쪽을 전혀 매매하지 않으시던 저랑 소통하는 뭐 고객들이 전화가 와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메타버스 ETF가 뭐길래 코드 번호 알려달라. 막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하긴 했었긴 했는데 이미 전 들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컨텐츠든 미디어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워낙 시장에서 회자가 많이 되면서 좀 약간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조금씩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러죠. 뉴스 뜨면 고점이라고. 예,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처음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의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억을 하시면 엔터 미디어 뭐 이런 쪽은 계속 올해 내내 말씀을 드리긴 드렸죠. 음, 그죠?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목요일이. 그렇다고 이 섹터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갈 겁니다. 하는데 조금은 조금은 불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계속 가면 더 좋고요.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ETF 들어간 종목들 다 올랐죠. 제가 월요일 날 와운액 가서도 환경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ETF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더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살짝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살짝 의심을 갖는 거에
가장 큰 원동력은 아마도 많이 올라설 겁니다. 그죠? 신고가가 쭉 치고 있고요. 그래서 올랐을 때는 물론 장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막상 지금 뭐 예를 들어 목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 물려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모든 주식할 때 가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가장 똑같은 내용인데 그 너무나도 많은 시장 참여자가 한쪽을 바라볼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정이 나올 때 기존에 밑에서 투자했던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걸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50% 수익 났는데 30% 줄어드니까 그 수익이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갔다가 털리는 순간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느낌 오시나요? 이게 모든 주식, 모든 섹터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뭐 컨텐츠 뭐 오징어 게임 뭐죠 또 지옥 마이네임도 나왔죠. 지옥 이제 하려고 말랑 하고 있고 그런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네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지난주 수요일까지처럼 계속 가는 확률은 조금 적다. 좀 차별화돼서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목요일 조정을 뒤로 하고 금요일날 세게 올라간 섹터는 NFT죠. 위메이드. 그죠? NFT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써놨었어요. 이게.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3% 갔다가 2%님이 이해 안 된다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게임이 메타버스인데 막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전 이해했는데. 그죠? 아직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NFT는. 대부분들이. 이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봐봐요. 제가 3% 나가서 웬만하면 개별 종목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을 얘기하면 이게 시세에 영향을 받으니까 전 일부러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위메이드는 어차피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이미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위믹스 코인이 비싸면서만 거래가 되죠. 그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비덴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죠? 비썸의 대주주죠. 지분이 많죠. 그래서 금요일날 17% 올랐어요. 그러면 기관 놈들은 이렇게 삽니다. 29만 주 들어왔어요. 금투,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다 샀습니다.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미친 수급이라 얘기합니다. 더 간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현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상이. 맞죠? 음. 이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느낌 오시죠? 그래서 목요일 날 저한테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어봤어요. 엔터 팔까요? 메타 팔까요? 근데 NFT 팔까요라 하신 분은 없어요. 왜요? 안 샀거든요. 그리고 소부장이 가고 있었죠. DDR5 신났죠, 지금. 신택. 많이 올라왔죠. 그죠? 하나 머티리얼즈, 소부장, 하나 마이크론이죠. 신고가 쫙 썼죠. 이때 난리 한번 나섰는데. 그죠? 그래서 어제 3%에서 금요일날 3번 주제가 그겁니다. 엔터 미디어 팔고 소부장 갈까요? 박사익 전무님이 얘기했죠. 꽃을 꺾으려 하지 말고 잡초를 키우려 하지 말라고. 꽃 꺾 잡키. 그죠? 그거 썸네일로 다루셨던데 우리 PD님이 맞아요 그게. 근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조정이 나올 때 아까 저랑 소통하는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여기 팔고 할까요? 물어본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린이 투자자분들에 한해서 잘 안 건드리는 거고 이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슈퍼게임이거든요. 크게 삽니다. 크게. 억씩 삽니다. 억 단위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그러면 저한테 물어봤다 치면 그거예요. 끝났냐? 근데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세턴 세트 한 번에 끝난 거 보셨어요? 라고 그랬어요. 안 가냐? 그거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다. 그럼 딱 끊으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개인의 의심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막상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는데 왜 무슨 개인이 수급이 영향받느냐? 이런 움직이는 섹터는 매매를 해서 올리는 거는 개인들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다 하죠. 웬만하면 CFD일 겁니다. 그거. CFD 쓰고 개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참여의 한 6, 70%가 개인 투자자니까는요. 우리의 심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이트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을 들고 있다 생각했을 때, 첫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살까 팔까? 이것이 곧 시장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예 모르겠으면 안 하면 되는데, 만약 거기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 의심 자체가 조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아마도 모든 주식, 모든 투자의 공통적인 겁니다. 코인도 똑같아요, 코인도.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조정 중이잖아요. 그 시장 얘기를 안 했죠. 이거 너무 가는 섹터만 얘기했으니까. 뭐 보면은 코스피가 지금 2천, 3천이 깼어요. 한 번에 깨니까는. 금요일에 이제 3%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봐봐요 지금. 여기 볼까요? 외국인 3일 연속 때리는데 금요일에 8천억 때렸어요. 이건 3천억, 1천억, 4천억인데 다 많이 때린 금투거든요. 얘들 다 타치는 애들이 얘네들. 그래서 썩 시장의 방향성을 지우지시켜야 할 놈들은 아닙니다. 그죠? 외국인이고. 느낌 오시죠? 응. 오시기 때문에 느낌만 아시면 된다. 응. 그리고 저희 박선수 TV는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듣다 보면 외워지게 되고 느낌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조정 중인데 지난번 하락과는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엔. 지난번 2900 깨질 때 하락 같은 경우는 이때요. 다 깨졌어요. 다. 이때 주도는 뭐였죠? 2차전지였어요. 이때는. 그죠? 2차전 짱짱 했잖아요. 이때. 근데 올라오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주도주가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쪽으로. 그럼 어찌됐든 주도주는 살아있거든요. 주도주 살아있을 땐 아직은 시장은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뭐 그런 분들 진짜 힘들죠. 나 알아요. 자동차 삼성전자까지 괜찮아 아직은. 괜찮은데 여기 얘기 드린 것처럼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확인사살. 솔직히 봐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셀트리온 말이 안 돼요. 이게 6%까지 뺄 게 아니잖아요. 헬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거기서 난리 날까 봐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이날 공매도 엄청 많았어요. 3%가 이것까지 얘기해 버리면 또 난리가 나니까 얘기 안 했어요. 잠깐 볼까요? 그럼 볼까요? 찾아볼까요? 아니다. 또 열받을 테니까 그냥 듣고요. 주자고요. 아무튼 지금 셀트리온 이런 거 지금 수요일 날 LG생활건강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실적 볼까요? 3,500억 벌었어요. 3,500억. 올해 1조 3천억 버는 회사예요. 근데 피크아웃이라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작년에 1조 2천억 벌었고, 1조 1천억 벌었고. 근데 주가 이렇게 원래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여기서 당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당할 필요는 없어요. 말은 안 되는데, 할 필요는 없다. 당할 필요는 뭐냐면, 굳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는 섹터가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인다 치더라도, 여기서 차라리 해볼 만하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는 게 확실히 확률이 높아요. 올린 다음에 하는 게. 근데 뚫고요. 아직 추세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확인사를 당해버리면 사람 맛 갑니다. 멘탈 맛이 가요. 한참 걸려요, 올라오는 거. 그죠? 말은 안 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하면 안 돼요. 새끼들이에요, 진짜.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현상은 특히 실적 발표 시즌에 많이 나옵니다. 확인사설은요. 음. 아셨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혹시나 들고 계시면은 힘내세요. 힘내셔야 돼요. 물 타면 안 돼요. 한참 걸리니까. 물 타는 거 언제? 이거 좀 돌릴 때. 차라리 괜찮은데 수익 내기 더 빠릅니다. 그렇죠?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시장의 아이디어를 볼 때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주류가 있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잖아요. 그걸 인사이트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히 인사이트까지는 없고요. 여기 지금 10월 초에 메타버스 ETF 출시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방송 나올 때. 메타버스 좋았어요. 그죠? 뭐 잘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29일 날 메타버스, ESG ETF가 출시를 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여기 아니지. 어디 있니? 친환경 ETF. 그죠? 기후변화에 투자.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봤는데 좀 실망은 좀 했어요. KB자산운용, NH아무ndi, 미래셋, 뭐 삼성 6개 운용사가 동시에 상장을 시켰고 뭐요? 거래소가 산출한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추정한다. 이 지수에 있는 종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위 종목 20개, 저탄소, 점수 20개, 4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나부를 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친절하니까 어딨니? 어디서 내가 뽑아놨는데 구성 종목 여기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있죠. 찾기 쉬워요. 기후변화잖아요. 탄소 중립. 그러면 여기서 기후변화. 모든 HSP, ETF에 다 있습니다. 이거 치면은 기후변화로 붙은 ETF 다 나오죠. 5개 나오죠. 그죠? 저는 코덱스가 제일 거래가 많아서 코덱스 걸 보면은 제일 높은 놈 에코프로비엠, SDI, 하나솔루션. 그건 뭐예요? 2차전지, 태양광, 2차전지, 삼전도 점수 좋고요. 하이닉스, 현대차. 근데 조금 그죠? 대형주 위주인 것 같아. 저희는 또 대형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응. 그래서 보니까 공진세미 캠 그리고 두산 비오셀 좀 안 들어갈 것 같은 놈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죠? 또 보니까 이거 데아티아 이런 것들 안 들어갔던 놈들. 그러니까 안 들어갈 것 같은 놈들. 그래서 조금 수급이 개선될 확률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거 알죠? 철도회사죠. 데아티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다 나와요. 기후변화. 아까 뭐였죠? 잡았어요. 까먹었다. 탄소 중립, 그치? 탄폴리오, 탄소 중립. 여기 안 보였네. 죄송해요. 얼굴에 가려서 안 보였네. 그럼 되나? 보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스건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쭉 보면서. 두산피오셀, 동시세미캠 둘 다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11월 초잖아요. 제가 3% 나가서도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11월, 12월 달에 5% 이상 빠진 적은 없었다. 그죠? 5%면 2,850인데 3,100포인트 기준으로 250포인트니까는.
어쨌든 그 정도는 어렵다. 이게 통계로 나왔었던 거니까.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아까 확인 사살도 당하고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막 잘 나가는 섹터 있죠? 여기에 있던 거. 여기가 엔터 뭐 4사 빼놓고는 이쪽은요. 미디어 메타버스 NFT는 뭐였죠? 실적이 없는 sek터예요. 그게 먼 미래 실적을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가다가 발표가 컨센트 거의 없잖아요, 웬만한 건. 근데 걔네들이 그냥 들어오면 때려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제일 나쁜 새끼들이.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 11월에 말씀드리냐? 왜요? 중소형주들은 11월 15일까지 발표를 하고요. 대부분 11월 15일 맞춰서 해요. 예전에 뭐, 김타 기사님도 비슷한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음. 일단, 요때 주의해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지, 미리. 그런데, 잘 나가는 섹터 종목 중에서 서프라이즈 나왔다. 그건 이제 대장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뭔지 모르겠죠. 그건 대장이에요, 그게. 느낌 오시나요? 요거까지만 알면 돼요. 루킹이드전. 그리고, 이거. 요즘 시장에 지금 잘 나가는 섹터들이 막 올라가니까는 쫓아잡을까? 뭐 할까?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빨리 수익 내야지거든요. 근데 빨리 수익을 내야 한다는 마인드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서요. 조정 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또 다른 뭔가의 주도주 혹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현금입니다. 이 과정만 몇 번 한 1, 2년, 2, 3년 거치면 아셨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치곤 내용 괜찮지 않았나요? 아닌가?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뭘 주의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내가 그래도 오늘 진짜 잘 얘기한 거. 너무 자뻑하지 않겠고요. 자뻑을 하고 있는 자뻑을.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즌은요.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방송이 많아요. 많은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내일 815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근데 좀 요즘 좀 재밌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연락이 좀 와요. 보기로 하고요. 그럼 3%든 기존 건 다 나가. 그럼 셀코는 내일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셀코가 그 하여튼 재미가 없었대요. 나 저 잘린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잠시 쉰다고 하니까는 다른 데 나와달라 하던데 여튼 아직 일정은 안 잡혀서 모르겠고요. 일단 걸었습니다. 주말에는 다 있고요. 있고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저는 잠자리 잡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혹시 이따 저녁 때 또 다른 스터디를 하다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점심은 대충 먹을 건데 저녁 때 뭐 먹을까요? 갈비? 유서연이가 돼지갈비 좋아하는데 어쨌든 어쨌든 맛있는 거 드시고 재충전 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채널들에서 연락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